자, 이제 챕터 64 단체백의 의미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조가 단결권에 의해서 노조 설립되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 등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죠. 노조가 사용자에게. 이때 사용자는 이러한 단체 협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부해버리면은 정당한 거부가 아닐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협상에 이제 응합니다. 교섭인데요. 교섭에 응한 상태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는데 그 도출된 결과물이 바로 단체 협약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에는 그때 노조는 이제 쟁의 행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단체 협약 보시면 먼저 우리 법조문부터 보실게요. 법조문 보시면 법조문은 이렇게 우리 교섭 다음에 노조법 31조부터 31조 단체협약의 작성, 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그 다음에 33조 단체협약의 어떤 기준의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조 단체협약의 해석이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이죠. 35조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그리고 36조 지역적 구속력, 여기까지가 이제 단체 협약 관련된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나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단체 협약 보시기 전에 먼저 법조문부터 한 번씩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협은요, 여러분 이제 자주 듣는 얘기 중에서 뉴스나 신문 등에 임단협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임단협이 뭐예요? 이 단체 협약 중에서 임금과 관련된 그런 단체 협약을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임단협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이 사실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임금만 가지고서 별도 단협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단협이라고 하죠. 이런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단체 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제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를 의미한다. 또는 이건 문서이지만 또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 뭐예요? 협약서 쓰잖아요. 즉 계약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약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법적 성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단체 협약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방금 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단체 협약은 사용자와 노조 간에 어떤 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노조와의 협약이요 개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유형 이게 뭐 법적 성질이 뭐냐가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원래 계약 당사자는 분명히 사용자와 노조입니다. 사용자하고 노조인데요. 이 효력이 그 안에 노조원에게까지 미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단체 협약의 어떤 당사자는 노조와 사용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효력이 노조원, 여기 있는 노조원들 개개인에게 미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은 좀 약간 좀 특이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에까지 계약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인가, 여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왜 그 계약에 내가 종속되고 내 영향을 받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었고요. 학설은 법규범설과 계약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미치는 거는 이건 기본적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오로지 계약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규범설처럼 가게 돼요. 왜냐, 효력이 확 미치는 것, 즉 국회가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런데 제정한 법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법이 적용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법규범이 되어야만 거기에 있어서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든가 합의하든가 합의하지 않든가 여기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법규범설은요 단체 협약을 법령과 같은 법규모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계약설은요 단체 협약이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집단적 규범계약서는요 조합원의 의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계약이 돼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규범계약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그 통설과 판례는 요거라고 보여져요. 노조법 33조 수권설.
자, 계약이 불구한 단체 협약에 국가법이 특별한 정책적 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체 협약은 그 명칭상으로는 협약이잖아요.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지고대로 법규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규범은 배제됩니다. 법규범설은.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거는 계약설에 뭐 엄밀하게 계약설이라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계약설에서 파생된 어떠한 견해인 노조법 33조 수건설, 자 33조 보시겠습니다. 33조, 자 기준의 효력입니다. 1항 매우 중요한 효력이에요. 단체 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한다.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띠고 있죠.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 또는 여기에서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그 힘을 실어주고 있죠. 누가요? 노조법이요. 법이 이런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단체 협약에. 이것 때문에 기본적 단체 협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계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미치는 거는 뭐냐면 노조법이 단체 협약에 위반되는 어떠한 것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법규범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계약설 중에서 자 명칭이 협약이기 때문에 계약설로 가고요. 계약설 중에서 노조법이 특별하게 수권을 통해서 권리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해서 노조법 33조 수권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조법 33조 수권설은 계약에 불과한 단체 협약에 국가법이 특별히 정치적으로 규범력을 부여한 것, 이렇게 규범력, 규범적 효력, 법규범 같은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지금의 통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요 단체 협약에 대해서 근로자의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노동정책상의 이유에서 법률로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특별한 법적 효력 부여, 누가요? 노조법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노조법 33조 수권설 같은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검토 보시는 것처럼 계약에 불과한 단체 협약에 국가가 특별히 정치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타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노조법 33조 수권설 이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단체 협약의 성립은요 단체 협약이잖아요.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자, 당사자는 누구냐? 노동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법의 노조도 가능하다 보는 것이 통설이겠습니다. 지휘부 분해도 일정한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일시적 쟁의단일 하더라도 자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일시적 쟁의라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일시적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협약 체결된 이후에 이 협약 보통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유지될 만큼 존재하고 있지가 않아요. 따라서 일시적 쟁의단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 체결 능력, 단체 교섭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체 협약 체결 능력은 없다. 이렇게 김현배 교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사용자 측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협약 당사자의 근로자는 없어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조가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단체 협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응답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협약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단체 협약이 뭐 등등 이렇게 합의한 문서를 의미한다라고 봤잖아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문서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체 협약은 문서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서명 날인이 완성되어야지 비로소 효력을 발휘해요. 문서화 안 되면 근데 이거 안 되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여러분께 작성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야지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물론 구두로도 뭐 효력 발생한다 주장들을 하지요. 하지만 문서화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못하는 것 이게 민사법의 일반적인 논의이고 이런 논의가 그대로 단체 협약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문서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식행위로서 흠결 시에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가장 강력하게 단체 협약은 요식행위, 즉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서명 날인 같은 것이 안 돼 있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규칙의 규범력을 인정한 요건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판례가 자 단체협약 쌍방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그럼 일단은 단체협약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유효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등을 고려해서 단체 협약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일단은 단체 협약 같은 것을 사용자가 제시했다고 한다면 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 사업장 내의 규율 뭐라고 합니까? 취업 규칙이라 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취업 규칙으로 보아서 규범력을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관청의 신고는요,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다. 자,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및 단체협약 형식적 요건입니다. 자, 문제점 보시면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그리고 협약 체결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이 무엇인지 여부, 그 다음에 문서에 노사 일명의 기명란이 빠져 있는 경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죠? 이거 무효에 무효. 그 내용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팔레트도 보시면 자 기아 자동차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 피고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했고요. 자 이런 피고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는 주거래은행에서 부도 위에 협약 적용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뭐 하여튼 부도 됐잖아요. 부도가 났고 부도 나가지고 현대에다가 이제 인수된 거 아닙니까? 피고 회사와 소외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 살리기 위해서 자구 계획 방안을 모색하던 중 소외 노조가 대의원 대회를 열고 상여금, 휴가비, 월차 수당 등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23일 그 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피고죠. 이런 여기에 노동조합 그다음에 피고 회사는 자, 사기금 중 다시 50%는 근로자 개개인 서명을 받아서 회사 재건기금 그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회사 측이 정리 계획 안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이제 노력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한편 피고 회사는 98년도에 서울지방법원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었어요. 그래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선임되었고 피고회사 관리인은 하계 휴가비 등등 이런 상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퇴직 이후에 원고가 그 기간 동안에 상여금 중 50%를 회사 재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 동의한 바 없다. 동의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는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고요. 따라서 이런 이에 대해서 피고 회사 상대로 해가지고 그 지급 여기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등에 대해서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 체결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자 어떻게 즉 이렇게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조법 제31조 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해서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효라는 것이죠. 문서에 노조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고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고요.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사례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뭐 이제 관리인이 지급하지 않고 여기 않는 어떤 근거가 된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어떤 단체협약 안이 있었는데 단체협약 안은 여기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기명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판시했습니다.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사용자 측까지도 규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형식적 요건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기아자동차 사례에서는 이게 뭐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어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계획안에 반영해서 집합을 노력하기로 확 약정했던 것이지 단체 협약 자체를 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체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해가지고 세금 50% 삭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세금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체협약 체결 시 김영란인의 유효성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단체협약은요 보시는 것처럼 자, 노조법 31조 제1항 보시는 것처럼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사자 쌍방이 어떻게 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이 뭐예요? 이건 사인 그죠? 사인 서명하고 그다음 날인 뭡니까? 도장이에요. 사인을 하든지 이제 홍길동 옆에다가 홍길동 사인하든지 아니면 도장을 찍는 거 이렇게 되는데요. 자, 기명 날인은 뭡니까? 기명 서명은 사인을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휘갈려 쓰는 거 이렇게 사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명은 뭡니까? 이미 기예요. 이미 서명이 그 종이 용지에 날인데 타이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정자체로 홍, 길, 동 이렇게 해서 보통 이 아래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컴퓨터 등 한글 파일 통해 가지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명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기명한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옆에다 도장을 찍죠, 그죠? 이게 기명 날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 당사 쌍방이 서명 날인,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기명 날인한 경우에도 단체협약 소요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제된다. 자, 이 단체협약은 형식적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방금 보신 것처럼 노조법 31조에는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서명 날인이 아니라 기명 날인했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효한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뭐 유효하다고 봤어요. 왜냐? 지금 다 서명 날인하고 기명 날인하고 서명만 하고 또는 날인만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 또는 날인뿐만 아니라 기명 날인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아자동차 사례이고요. 원고는 아시아자동차 공업주식회사에 근무했고요. 자, 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닥치자 A회사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은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해서 세금 등의 휴가비 반납하고 그다음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교섭 타결되었고요. 소외회사 노사협력부 부장인 소외 권 씨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 결의라는 문건을 작성한 후에 소외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원장 직인을 날인받고 소외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받아 노사 공동 결의서를 완성했습니다. 날인받았지 서명 안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앞에는 이미 기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서명 안 하고 기명 날인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공동 합의문이죠. A회사는 그 후 현대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노사 공동결의서 원본을 분실했다. 이후 자, 이런 제1은행 본점 방문해서 서류창고에 보관된 것을 노사 공동결의서 사본을 찾아냈습니다. 복사했습니다. 원고는 노조법에 따라서 단체협약이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 결의서는 서명 날인이 아닌 기명 날인. 자, 기명날인 이름 이미 써있고 옆에 도장 찍게 되어 있는 거 기명날인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 흠결해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의 회사에게 퇴직할 때까지 그 단체 협약에 따른 사회금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수회사 현대는 위 노사공동 결의서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상여금 반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사 공동결의서가 지금 기명 날인되어 있는 노사 공동결의서가 유효한지 또는 무효인지 이게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인수 후 회사 현대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상여금 등 미지급금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서를 제기했었고요. 판례는 근로자가 판결 내렸는데요.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자,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 당사 쌍방이 서명날인 아니라 기명날인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 쌍방의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31조 1항의 취지는
우리 검토 부분 하고 있습니다. 단체 계약이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소 관계가 집단적 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취급 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 계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서명 날인하도록 한 취지는요. 그러한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만 된다면 서명 날인 아닌 기명 날인 했다고 해가지고 단체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유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